안녕하세요, 닥터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윤곽주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신다는 댓글을 써주셨는데요. 예전에 제가 영상을 찍다가 보니까 저도 목 아래쪽에 지방이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블록하기 이중턱이 좀 심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영상을 다 찍어 놓고도 업로드를 못했었던 적이 있어요. 평소에 제가 외모에 뭐 그렇게 크게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도저히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도 영상으로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조명도 이렇게 저렇게 좀 조절하고 뭐 각도도 조절하고 그렇게 해왔는데요. 요번에 저희 피부 원장님께서 윤곽주사를 한번 놔주신다고 하셔서 좀 무섭긴 했지만 큰맘 먹고 저도 한번 맞아봤어요. 이 윤곽주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요. 닥터진이 주사 맞고 아파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 하실 것 같아서 요거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서 요번에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닥터진의 윤곽주사 시스루기, 그럼 함께 보실까요? 아, 무서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뒤로 편하게 기대보세요. 생각보다 안 아프구나. 되게 아플 줄 알았는데 사실 주사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수고하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사 맞는 날이에요. 저번에 한 번 맞았는데 조금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오늘 2차로 완벽하게 한번 다시 시술을 받아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헝크보다 더 안 아프나요? 아, 우리 원장님이 진짜 잘 논다. 하나도 안 아파, 진짜로. 진짜 별로 안 아파요. 물을 많이 드시면 좋고요. 네. 기름진 거나 이런 거는 오늘 하루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사 바늘이 들어갔기 때문에 샤워나 물 닿는 것도 최소한 3-4시간 이상 지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방 세포 크기를 주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살이 찌시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아, 네. 전체적인 알겠습니다. 체중 관리랑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세 번째 시술이에요.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이게 자꾸 욕심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좀 좋아지니까.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술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 아프게. 아이, 아픈 거 무서워하는 건 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좀 무서운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뒤쪽 부분, 요 부분 여기가 조금 남았어요. 네, 여기 제가. 놔드릴게요. 네, 거긴 좀 아프겠다. 정 원장이 막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엄마가 해주는 것 같아. 이거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애가 된 기분이야. 다 됐나요? 네, 다 되셨어요. 와, 갈수록 안 아픈 것 같아. 지방분해 주사는 지방을 녹이는 게 주 목적이라서 탄력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탄력 레이저는 나중에 꼭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아, 네. 하나 또 해주세요. 네. 이렇게 세 번째 시술까지 다 끝냈습니다. 자, 제가 윤곽주사를 3번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피부가 느슨해진 것을 좀 탱탱하게 하기 위해서 슈링크를 같이 하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슈링크를 하기로 했어요. 아우, 무서워. 잠깐만. 내가 큐를 하면 해줘야지. 네. 저는 얼굴 전체 할 것은 아니고요. 윤곽주사 맞았던 요 목 부위, 거기에만 오늘 슈링크를 할 거예요. 오늘 좀 아프실 거예요. 너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파야 효과가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시작할게요.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처음 할 땐 안 아픈데 반복적으로 하니까. 맞아요. 끝. 우와, 얼얼해요 되게. 이렇게 한 대 이렇게 주먹으로 맞은 것 같아요. 저는 윤곽주사를 3회를 시술받고 슈링크를 한 번 시술받았어요. 윤곽주사가 지방을 녹여주긴 하지만 피부 탄력까지 좋아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서 지방이 녹으면서 생기는 약간의 피부 처짐은 이 슈링크 같은 탄력 시술을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전후 비교를 위해서 이전 영상하고 비슷한 각도로 한번 찍어봤어요. 한 정도 드리는 닥터진
예전에 턱 밑에 이렇게 부을했었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니까 실제로 이 줄어든 것보다는 그 차이가 좀 덜해 보이기는 해요. 집 나갔던 턱 라인이 돌아온 것이죠. 보시기에 어떠세요? 좀 나아진 것 같으세요? 윤곽주사는 이 병원마다 마치 나만의 비방이 있는 것처럼 많이들 광고를 하죠. 하지만 한의학이 아닌 이 서양의학에서 나만의 비방이란 것은 없어요. 허가받지 않은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윤곽주사를 마치 자신만의 비방인 것처럼 마케팅하는 병원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병원들은 환자들이 주사제의 자세한 성분을 이렇게 물어봐도 좀 알려주길 꺼리죠. 그런데 이렇게 성분을 잘 얘기해주지 않는 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윤곽주사제로 쓰이는 약품 중에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약품들이 실제로 병원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대부분은 이 바르는 화장품 용도로 허가받은 약품을 주사제로 믹스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정체불명의 국적불명의 약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고 부작용이나 효과에 대해서 누구도 확인해 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신비주의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이런 주사 저런 주사 이렇게 윤곽주사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병원하고 성분에서 크게 차이 날 게 없다고 한다면 마케팅의 효과가 떨어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윤곽주사 성분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지 않는 병원은 일단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너무 이 주사 이름 갖고 장난치는 것 같은 병원들도 좀 조심하세요. 윤곽주사라는 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도 이 주입되는 약물이 딱 뭐뭐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의사가 재량껏 이 지방분해에 도움이 되는 허가받은 성분들을 배합해서 주사제를 만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적인 약물들이 있어요. 제가 시술받은 주사제 성분들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맞은 윤곽주사의 주요 성분은 아미노필린인데요. 이것은 크산틴 유도체로서 하여튼 뭐 여러가지 작용에 의해서 지방세포를 분해시켜요. 근데 이 아미노필린을 대용량으로 주사하는 경우에는 메스꺼움이나 가려움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막 심계항진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음은 리도카인인데요. 일반적으로 국소마취제로 많이 쓰이는 약물이죠. 근데 이 리도카인은 마취 효과도 있지만 그래서 많이 안 아파요. 이 지방분해 약물들이 지방세포에 잘 전달되게 하고 또 오래 머무르게 해줘서 그 효과를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또 에피네프린, 포타슘 클로라이드, 베라파밀 같은 이런 약물들은 지방세포의 삼투압을 조절하고 세포의 기동을 억제해서 지방세포가 파괴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요. 필러 용해제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하이알루로니데이즈 성분도 있는데요. 이 약품은 지방조직 간의 연결을 느슨하게 해주고 동시에 림프순환도 촉진시켜서 붓기하고 부종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 약물의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가 빨개진다거나 가렵고 통증 같은 것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인데요. 이것은 스테로이드 약물이라서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불순이나 질출혈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트리암시놀론이 지방용해 효과도 물론 있긴 하지만요. 용량을 많이 사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용해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시술 후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붓기를 해결해주는 그런 정도로 아주 소량만 사용하고 있어요. 최근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는 윤곽주사 제품이라고 수입 약품이 있기는 한데요. 그 가격대가 너무너무 비싸서 좀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효과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맞은 주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7가지 성분으로 된 주사제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맞았는데 특별히 별다른 부작용은 전혀 없었어요.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하면 시술을 중단하시면 금방 좋아지니까 너무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작용과 효과 사이에서 적절하게 그 비율을 얼마나 맞춰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시술을 하는 모든 병원들의 숙제라고 할 수 있어요. 효과를 좋게 하자니 부작용이 걱정되고 부작용이 없게 하자니 효과가 덜하게 되고 뭐 이런 거죠. 똑같은 성분이 들어가도 용량이 제각각 달라서 이런 점이 나름 병원마다 비방이라면 비방일 수도 있겠죠. 특별할 건 없어요. 하지만 윤곽주사를 많이 시술해보신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부작용도 덜하고 효과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비율을 나름대로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윤곽주사가 반영구적이라고 홍보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건요, 체중이 늘지 않으면, 한마디로 살이 찌지 않으면 반영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살이 찌지 않으면 지방이 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꼭 윤곽주사를 해서라기보다 말이죠. 결론은 윤곽주사를 해도 내가 살이 찌면 다시 지방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기약도 어떤 사람은 한 알만 먹어도 효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두세 알 먹어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수술하고는 좀 다르죠. 이 윤곽주사처럼 생화학적인 과정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시술의 경우에는 그 효과나 부작용 역시도 개인차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윤곽주사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한두 번 시술해보시고 특별한 부작용 없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나한테 잘 맞는 시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한두 번 시술했는데도 별 차이를 모르겠다 싶으면 이거 나한테는 안 맞는 시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이중턱이 좀 나아졌나요? 이제 더 자신있게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